깡통거립니다. 오늘은 아베가 절박한 마음에 북한을 붙잡았다가 제대로 역관광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베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아베는 지난 5월 7일 상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수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어떤 것이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는 2019년 5월부터 북한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호소해왔습니다. 김 위원장과 아무런 조건 없이 회담을 하고 싶다며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북일 회담이 꼭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늘 강조해왔죠. 아베가 이렇게 북한을 잡고 늘어지는 이유는 북한이 그동안 일본인을 납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일본과 해결할 납치 문제가 없다며 아베의 제안을 계속 무시해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전제 조건 없는 순회회담 개최는 뻔뻔한 행위라고 냉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아베가 북일 정상회담을 하자며 러브콜을 보낸 바로 다음 날 분별 있게 처신하라면서 일본을 후드려 팼습니다. 데이트 거절에 이어 뺨까지 때린 겁니다. 최근 일본 항공자위대는 첫 우주 전문 부대인 우주작전대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아베가 최근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되살리고 있는 것이 아름다운 평화를 지향한다는 레이와의 시대에 들어선 일본의 모습인가 라며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라고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일본의 통쾌한 막말을 시전해왔습니다. 2018년 5월 북한은 일본의 한반도 평화 움직임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크게 비난했습니다. 이 당시에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일본이 옆에서 참견을 하면서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자 북한 노동신문은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도쿄 한복판에 당장 미사일이 날아와 터질 것처럼 북조선 위협을 요란스레 떠들며 군국주의 광풍을 일으켜 위기를 모면하더니 정세가 돌변해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훈풍이 불자 이제는 평화의 사도로 둔갑하여 평양길에 무임승차하겠다고 한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누구도 일본을 청하지도 않으며 일본이 앉을 방석을 마련할 필요는 더욱 느끼지 않는다면서 동북아시아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은 무심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말이 굉장히 통쾌하네요. 이 세상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세상은 무심하다고 대놓고 일본을 비하해버린 거죠.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나자 북한은 일본에 이렇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고약한 섬나라 족속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며 온 세계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 과정이 순조롭게 흐르고 조미 관계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데 유독 일본 반동들만은 마치 고대하던 희소식이라도 접한 듯 박수를 쳐대며 얄밉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하자 아베와 고노다로 외무상이 미국에 뜬금없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비난을 한 겁니다.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에 대해 얘기하기도 바쁜데 왜 일본은 뜬금없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끼워팔게 하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아베가 일부러 미북 정상회담을 망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를 위해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를 가하자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천일 공노할 죄악에 대해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고 다시금 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일본 반동들의 책동이 얼마나 엄중하고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사실상 남조선 당국에 압력을 가하여 수능을 강요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일본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신해서 시원하게 일본에게 일침을 가해준 것이죠. 북한은 도쿄올림픽 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체육인들이 참가하고 관광객도 많은 올림픽에서 일본이 독도 강탈 책동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독도와 동해를 빼앗긴 땅, 빼앗긴 영해로 인식시켜 저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이 지역을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조선 재침의 합법적 구실을 마련해보려는 것 같다
주장했다. 일제의 과거 범죄를 재현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 루트를 통해 신사적으로 항의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무조건 내지르고 봅니다. 아베가 이번 사태로 북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부는 이번 사태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5월 6일 마이니치 신문이 1150명을 대상으로 대처를 잘한 정치인을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188명이 요시무라 지사를 꼽아 1위에 올랐고 2위는 코이케 지사, 아베 총리는 34명에 불과했습니다. 요시무라 지사는 사태 초기부터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연휴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대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요시무라만 오사카부와 효고현 사이에 불필요한 왕래를 삼가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지시사항인데 일본에서는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코이케 유리코 또한 아베에 대해 긴급사태 발령을 촉구했고 감염 폭발 중대 국면, 스테이홈 등 짧고 간결한 메시지를 발신해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시사주간지 슈칸 아사히는 이번 사태 덕분에 잊혀져 갔던 코이케 지사의 인기가 재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아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민당은 분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아베의 구심점이 약해지는 사이 지방 스타가 나오고 있다며 자민당 간부의 비서관이 익명으로 인터뷰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베는 입지가 좁아지자 어떻게든 민심을 돌리려고 북한에게 자국민을 돌려달라며 인도적 차원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더 이상 돌려보낼 일본인은 없다며 뻔뻔하게 인원수를 뻥튀기 하지 말라며 아베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납치설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본인들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인원을 뻥튀기 했을 가능성은 있어도 아예 터무니없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일본 정부는 1970년부터 일본에서 실종된 사람 중 일부가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보고 문제를 제기해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12건의 납북 행위를 저질렀으며 17명이 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북한은 13명의 납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뜻으로 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8명은 사망했다고 밝히고 4명에 관해서는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죠.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본에서는 이상한 실종 사건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 실종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대부분은 젊은 20대 남녀였고 모두 해안가 근처에서 실종됐다는 것이죠. 1980년 산케이 신문은 납북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는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웃어넘겼고 누구도 인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1987년 대한항공 폭파 사건의 범인이 북한 출신의 김현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김현희는 증언에서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다구치 야에코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일본어를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에 북한 출신의 탈북자와 망명한 북한 공작원, 북한으로 갔다가 돌아온 제일교포, 일본인들도 북한의 납치설에 힘을 실어줬죠. 그러자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일본인을 계획적으로 납치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1991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자신의 짓이 아니라면서 잡아뗐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북한에 납치된 불쌍한 소녀 1명을 구하지도 못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은 북한이 150명을 납치했다고 주장할 정도로 입장을 강화했고 북한은 악의에 가득 찬 폭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일본인들을 납치한 걸까요? 일본도 그렇듯이 북한도 한국을 짝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발발 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각종 도발과 교전을 벌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 적극 간첩 활동을 펼치다가 행적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한국 당국은 삐라찾기, 간첩선 신고 등 안보 교육과 경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한국이 매의 눈으로 경비를 강화하자 북한은 한국인과 용모가 비슷한 일본인으로 위장하는 것이 꽤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2002년 북일회담에서 김정일이 직접 밝힌 사실입니다. 일본인의 여권을 갖고 있으면 세계 각국으로의 입국이 쉬웠기 때문에 북한인을 일본인으로 위장시켜 한국에 잠입하려는 의도였죠. 북한 공작원이 일본인처럼 보이려면 일본어를 가르칠 교육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을 납치한 겁니다. 북한이 일본인을 납북하는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해안가에서 실종됐고 장소는 주로 동해와 인접한 후쿠이현, 니가타현,
가고시마현이었죠. 일본이 주장하는 북한의 납치 수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해안가에서 선박을 정박시킨 뒤 타겟을 정하고 말을 걸어 납치하거나,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유인해 납치하거나, 타겟으로 정한 상대가 아니더라도 공작원이 본인의 정체를 목격했다고 판단되면 가리지 않고 납치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상징인 요쿠다 메구미도 납치 당시 겨우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였지만 공작원이 되돌아가던 중 메구미가 이를 목격해 납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납치된 일본인도 다수 있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납치 피해자는 17명입니다. 이 중 5명은 고이즈미가 북일 정상회담으로 방북한 후에 일시기환 형태로 귀국했습니다. 12명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북한은 8명은 사망하고 4명은 북한에 들어오지 않아 납치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아있는 생존 피해자가 없으니 돌려보낼 사람도 없는데 일본이 억지 요구를 한다며 일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두고 아베가 납치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아베 정부는 북한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며 서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베는 애초에 납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북일 국교를 정상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최근 들어 김정은에게 무조건 만나자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익십으로 대응하고 있죠. 북한은 일본을 특히 싫어합니다. 안 그래도 일제강점기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아베가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들려고 야금야금 꼼수를 쓰고 있으니 부글부글하는 거죠. 아베는 2019년부터 헌법 9조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9조를 개헌해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가게 하려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정권이 실제로 개헌을 추진할 경우 과거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큰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태어난 아베 세대가 정계의 중심으로 이미 자리 잡았고 중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면서 헌법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아베가 이번 질병 사태로 정신없는 틈을 타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고 합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질병 사태에 대응이 잘 되지 않는 건 헌법 탓이 아니라 아베가 무능한 탓이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북한과 일본은 서로 비난할 처지가 아닌데도 막장극을 벌이면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있습니다. 두 동네가 어떻게든 정신을 좀 차려야 할 텐데요. 막장 동네 사이에서 우리만 피곤하게 됐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